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3 박순자입니다. 부산 해운대 34평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남편 떠난 지도 어느새 13년이 되었네요. 처음엔 혼자 사는 게 괜찮았습니다. 아침이면 같은 시간에 엘리베이터 타는 사람도 있었고, 오래 다닌 시장도 있었고, 저를 이름으로 불러주는 반찬가게 사장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생각했습니다. 나는 여기서 끝까지 살겠구나.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조용히 무서워지는 순간들이 생기더군요. 욕실에서 미끄러질 뻔했을 때, 새벽에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 응급실 갔을 때, 그럴 때마다 처음으로 늙는다는 게 실감났습니다. 아들들도 그 뒤로 자주 연락했습니다. 큰 아들은 서울에서 직장 다녔고, 둘째는 인천에서 작은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참 고마웠습니다. 엄마 밥 잘 챙겨 먹어. 병원 갈 때 꼭 전화하고. 그런 말들이 따뜻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대화가 달라졌습니다. 엄마 이제 혼자 살면 위험하지 않아? 누가 옆에서 챙겨야 하는 거 아니야? 처음엔 그냥 걱정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자꾸 같은 이야기가 반복됐습니다. 요양원, 실버타운, 재산관리, 통장 정리, 큰 며느리는 영상통화로 시설 사진까지 보여줬습니다. 어머님 여기 진짜 좋아요. 식사도 잘 나오고 간호사도 상주한대요. 저는 그냥 웃었습니다. 엄마 아직 멀쩡하다. 혼자 잘 산다. 그러자 큰아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문제는 지금이 아니야. 나중에 갑자기 쓰러지면 어떡할 건데. 그 말은 맞았습니다. 그래서 더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대화를 할수록 마음이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부산 집에 내려왔습니다. 오랜만에 집이 북적였습니다. 저는 괜히 기분이 좋아 갈비찜에 잡채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식사 끝나고 분위기가 이상해졌습니다. 큰아들이 식탁 위에 서류를 꺼냈습니다. 엄마 우리 진지하게 이야기 좀 하자. 서류에는 서울 근교 실버타운 안내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큰아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부산 집 정리하고 서울 근처로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야 우리도 가까이서 챙길 수 있고 나중에 일 생겨도 바로 움직이지. 그 순간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엄마는 어떻게 살고 싶은지는 안 궁금하냐?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오래가진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이 현실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혼자 결정할 문제가 아니야. 나중에 진짜 큰일 나면 결국 우리가 다 책임져야 하잖아.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어느새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관리해야 할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모두 돌아간 뒤 저는 거실 소파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참았던 눈물이 터졌습니다. 여보 나 아직 살아있는데. 그날 처음으로 저는 무서워졌습니다. 늙는 게 아니라 제 삶을 잃어버리는 게요. 그리고 며칠 뒤 우연히 찾아간 주민센터에서 제 인생을 바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며칠 뒤 기초연금 관련 서류 때문에 주민센터에 갔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는데 갑자기 숨이 턱 막히더군요. 직원이 놀라 물을 가져다 줬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그 한마디에 이상하게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저는 처음 보는 사람 앞에서 속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늙는 게 무섭다는 이야기, 자식들이 요양원 이야기를 계속한다는 이야기,
누군가에게 관리받으며 살고 싶지 않다는 이야기까지요. 직원은 조용히 듣고 있다가 컴퓨터 화면 하나를 보여줬습니다. LH 고령자 임대주택.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어머님처럼 혼자 생활 가능하신 분들 많이 들어가세요. 응급벨도 있고 관리도 잘 돼요. 사진 속 집은 작았지만 이상하게 따뜻해 보였습니다. 햇빛 드는 창문, 미끄럽지 않은 바닥, 작은 주방, 무엇보다 누군가 허락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공간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마음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나 아직 혼자 살아갈 수 있는 걸까? 다음 날, 저는 다시 주민센터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고령자 임대주택 상담을 제대로 받았습니다. 그날 이후 제 마음속에 아주 작은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아직 내 힘으로 살아보고 싶다. 그날 이후 저는 주민센터를 자주 가게 됐습니다. 처음엔 괜히 눈치가 보였습니다. 그런데 상담을 받을수록 마음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직원은 차분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어머님, 지금 아파트는 처분하셔야 해요. 무주택 조건이 필요하거든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히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부산 집은 정리해야 한다는 걸요. 하지만 문제는 집을 파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돈을 누가 결정하며 쓰느냐였습니다. 며칠 뒤 큰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제 결정해야 돼. 부산 집 정리하면 우리가 서울 쪽으로 알아볼게.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도 생각 중인 곳 있다. 순간 전화기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무슨 뜻이야? 저는 처음으로 고령자 임대주택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러자 큰아들 목소리가 바로 굳어졌습니다. 엄마가 지금 그런 데를 왜 가? 엄마 혼자 계시다가 무슨 일 생기면 어떡하려고 그래? 그날 저녁 둘째 아들까지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지금 누가 옆에서 관리해줘야 하는 상황이야. 왜 자꾸 혼자 결정하려 그래? 관리. 또 그 말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엄마 돈도, 엄마 인생도 다 너희 허락받고 살아야 하냐? 순간 둘째 아들이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곧 한숨 섞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자꾸 그렇게 말하면 우리도 힘들어. 그날 밤 저는 잠을 거의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은행 문이 열리자마자 찾아갔습니다. 남편과 평생 모은 돈, 보험, 예금, 저는 하나씩 다시 확인했습니다. 창구 직원이 물었습니다. 고객님, 혹시 자산관리 상담도 받아보실까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이제는 제가 직접 좀 해보려고요. 그 말을 하는 순간 이상하게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평생 남편 뒤에서 살았고 그 뒤엔 자식들 위해 살았는데 처음으로 제 인생을 제가 결정하는 기분이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예상보다 빨리 터졌습니다. 며칠 뒤 큰 며느리가 부산에 잠깐 내려왔다가 식탁 위 서류를 보게 된 겁니다. 고령자 임대주택 안내문. 며느리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밤 서울에 있던 큰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큰아들이 급하게 부산으로 내려왔습니다. 거실 분위기는 처음부터 무거웠습니다. 큰아들은 식탁 위 서류를 보며 낮게 물었습니다. 엄마, 진짜 거기로 갈 생각이야?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엄마 혼자 살아보려고 한다. 그러자 큰아들이 답답하다는 듯 얼굴을 쓸어내렸습니다. 엄마는 왜 자꾸 혼자 결정하려고 해? 엄마, 지금 혼자 있다가 큰일 나면 결국 책임은 우리가 져야 하잖아. 저는 조용히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엄마는 아직 밥도 하고, 시장도 가고, 혼자 버스도 탄다. 근데 왜 자꾸 엄마를 누가 관리해야 하는 사람처럼 만드냐. 그 순간 둘째 아들까지 부산에 내려왔습니다. 아무래도 큰아들이 연락한 것 같았습니다. 둘째 아들은 들어오자마자 말했습니다. 엄마 지금 중요한 건 안전이야. 왜 자꾸 박사람 말을 더 믿어? 박사람. 그 말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주민센터 직원은 처음으로 제 말을 끝까지 들어준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진짜 아팠던 건 그 다음 말이었습니다. 큰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돈은 우리가 같이 관리해야 안전하지.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결국 그 말이었습니다. 엄마 인생도, 엄마 돈도, 엄마 노후도 자기들이 결정해야 안심된다는 뜻. 저는 결국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만해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두 아들도 순간 놀란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눈물이 맺힌 채 말했습니다. 엄마는 평생 너희 위에 살았다. 근데 이제 늙었다고. 엄마 인생까지 허락받고 살고 싶지는 않다. 그날 밤 모든 가족이 돌아간 뒤 집안은 텅 빈 것처럼 조용했습니다. 싱크대엔 먹다 남은 컵이 있었고 거실에는 정적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 사진 앞에 앉아 한참 울었습니다. 그리고 새벽이 가까워질 무렵 처음으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 이제 나도 내 인생 좀 살아보자. 젊은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비 오는 새벽 시장, 젖은 앞치마, 아이들 등록금 봉투. 저는 늘 가족이 먼저였습니다. 아들 운동화 하나 사주려고 몇 달을 같은 옷 입고 다녔고 남편 병원비 때문에 먹고 싶은 것도 포기했습니다. 그게 부모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저는 사람보다 짐처럼 취급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처음 깨달았습니다. 희생만으로는 존중받을 수 없다는 걸요. 며칠 뒤 저는 조용히 아파트를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주민센터 도움을 받아 고령자 임대주택 계약도 진행했습니다. 작은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습니다. 햇빛이 잘 들었고 응급벨도 있었고 무엇보다 제 선택으로 들어가는 집이었습니다. 아들들은 마지막까지 반대했습니다. 엄마 나중에 후회해. 왜 가족 말을 안 듣는 거야? 하지만 저는 처음으로 단호했습니다. 엄마 노후는 엄마가 결정할 거다. 그리고 부산 아파트가 팔린 날, 저는 돈 일부를 노후 생활비와 간병 대비 자금으로 따로 정리했습니다. 누구에게도 맡기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제 삶을 제가 지키고 싶었거든요. 이사 가던 날, 저는 아무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작은 짐 몇 개만 들고 혼자 새 집으로 갔습니다. 창문을 여니 따뜻한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있었고 복지관도 가까웠고 무엇보다 마음이 편했습니다. 옆집 할머니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새로 오셨어요? 그 한마디에 괜히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제 재산이 아니라 저를 사람 자체를 봐주는 느낌이요. 지금 저는 매일 아침 산책합니다. 복지관 친구들도 생겼고 혼자 커피 타 마시는 시간도 좋아졌습니다. 아들들은 아직도 가끔 말합니다. 엄마 그냥 우리 말 듣지 그랬어. 하지만 이제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노후 대비에 정말 필요한 건 비싼 요양원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관리당하는 삶도 아니었습니다. 늙어도 내 선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 그리고 내가 아직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존중, 그게 진짜 노후였습니다. 오늘도 저는 창문을 열어 바람을 맞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웃습니다. 이제야 내 삶을 사는 것 같네. 오늘 내용이 마음에 와닿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오늘도 행복하세요.